보고를 하기 전에 늘 긴장이 되거나 횡설수설을 해서 상사들에게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소 왓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 일잘러처럼 보이는 보고 스킬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치 테라피의 남지훈입니다. 그냥 단순히 브리핑하는 것이 보고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하면 상사의 귀에 더 쏙쏙 들어가게 되고 또 내가 일을 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보고 스피치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잘러처럼 보이는 보고 스킬 첫 번째, 고객을 분석하듯 상사를 분석하라. 상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다면 상사는 아마도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아 그래, 일단 그거는 됐고 A라는 진행상 가능한가? 상사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이건 우리가 고객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제품을 살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핵심 기능이 그 제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나만 확인을 빠르게 하면 되는데 그 이외의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듣게 된다면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A라는 기능이 이 제품에 있나요? 라는 질문을 단번에 하게 되겠죠. 상사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상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첫 번째예요. 상사 입장에서 질문을 리스트업 해보자. 내가 한번 상사 입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상사 입장이라면 어떤 것들이 궁금할까? 내가 상사라면 어떤 것들이 우려가 될까? 상사의 입장에서 질문을 리스트업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오프라인 집합이 몇 명까지 가능한가? 우리 직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워크숍의 장소가 그 날짜에 있는가? 그 장소를 섭외한 이유는 뭔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였는가? 상사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목록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 중에서 어떠한 순서대로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괄식 보고법이 되겠죠. 상사가 궁금해하는 것부터 핵심, 결론부터 말하기. 자, 그럼 상사 입장에서는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집체 교육이 안 될 시에 이거 자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질문이 가장 첫 번째 보고 내용으로 상단에 두시면 되십니다. 즉, 고객을 분석하듯 상사를 분석해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부터 우선순위로 전달하라. 네, 일잘러처럼 보이는 보고 스킬 두 번째, 결과에 내 생각 더하기. 보고를 할 때 단순히 결과 브리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겠죠. 상사 입장에서는 보고를 빠르게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함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네, 부장님, A와 B안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B안으로 한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본인이 조사할 때 느꼈던 부분들을 상사분한테 잘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과에 내 생각을 더하는 방법을 꼭 사용해 보시고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꼭 숫자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번 행사에는 참석자가 정말 많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많이 참석했다라는 의미가 누구의 기준일까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숫자로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네, 이번 행사에는 총 73명의 참석자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프로 일잘러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도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좋습니다. 100명을 모집했는데 73명일 수도 있고요. 500명을 모집하는데 73명일 수도 있겠죠. 500명인데 73명이면 그냥 대재앙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네, 부장님, 이번에 100명 모집 인원 중에 총 73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무려 30%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일잘러처럼 보이는 보고 스킬 마지막 세 번째, 보고도 타이밍이다. 실컷 다 해놓고 다시 해와 라는 말을 듣는다면 정말 힘이 빠지겠죠. 반드시 중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한 번에서 중요한 사안은 2번에서 3번 정도는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데드라인까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 보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를 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방향성을
체크하기입니다. 내가 준비한 내용을 A라는 방향으로 할지 B라는 방향으로 할지 중간에 상사에게 승낙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대안 해결책에 대한 진행 여부 승낙입니다.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어떤 부분이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A라는 해결책을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간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해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추진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없으실까요? 또는 변경된 사항은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프로젝트의 방향이 조금 바뀐 내용이 있는지 중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스킬로 여러분이 보고를 하실 때 잘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